엄마, 제발 이런 일 좀 그만하세요. 저 건설사 차장이라고요. 어머님 옷에서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네요. 곧 죽을 늙은이가 뭘 알겠어요. 요양원에서 사고 나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이 골프장은 전부 제 소유입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어떻게 내 자식이겠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70세 정말자는 매일 새벽 5시부터 골프장 청소를 합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5시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불이 켜집니다. 정말자는 무릎을 꿇고 마룻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이 땅은 원래 내 거였는데 70세 어머니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곧 입을 다뭅니다. 아무도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니까요. 세제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이지만 말자의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입니다. 클럽하우스 유리문이 벌컥 열립니다. 엄마! 한도윤이 소리를 지릅니다. 43세 아들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제발 이런 일 좀 그만하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클럽하우스를 울립니다. 저 건설사 차장이라고요.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세요. 말자는 걸레를 든 손을 멈춥니다. 집안 망신이라는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도윤아,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이요? 도윤이 비웃습니다. 엄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순간 며느리 신지혜가 나타납니다. 40세 며느리는 코를 찡긋거립니다. 어머님, 정말 냄새가 심해요. 지혜가 명품 핸드백으로 코를 가립니다. 오늘 재개발 투자자들 오는 날이에요. 절대 나타나시면 안 돼요. 특히 박 사장님 앞에서는요. 도윤이 거들어줍니다. 박 사장님이 이 골프장 살 계획이거든요. 엄마가 나타나서 분위기 망치면 어떡해요. 말자의 심장이 쿵쿵 뜁니다. 골프장을 판다고요? 이 골프장을요? 도윤아, 이 골프장을. 뭐요? 도윤이 차갑게 쳐다봅니다. 이 골프장이 어쨌다고요? 엄마가 청소나 하는 곳이잖아요. 말자의 입술이 떨립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지혜가 시계를 봅니다. 어서요, 벌써 6시예요. 엄마, 오늘 하루 종일 모습 보이지 마세요. 도윤이 못을 박습니다. 특히 계약 시간엔 절대 나타나지 마요.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인생이 걸렸다고? 말자가 되묻습니다. 네, 이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가 몇십억을 벌어요. 지혜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말자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몇십억이요? 이미 이 골프장 전체가 자신의 것인데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닙니다. 손에 쥔 걸레가 떨어집니다. 툭. 바닥에 떨어진 걸레에서 더러운 물이 튑니다. 어머, 더러워. 지혜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섭니다. 정말 지겨워 죽겠네. 도윤이 혀를 찹니다. 엄마, 오늘은 정말 조용히 계세요. 말자는 서둘러 걸레를 줍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어머니가 자식 앞에서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오늘이, 말자는 입술을 떱니다. 오늘이 내 칠순인데. 뭐라고요? 도윤이 되묻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칠순이에요? 지혜가 놀란 척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미역국이라도 끓여드릴게요.
미역국이라도요? 칠순 생일에 미역국이라도요? 말자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알겠다. 작은 목소리입니다. 알겠으니까 가거라. 도윤과 지혜가 돌아섭니다. 구두 소리가 딱딱 울립니다. 혼자 남은 말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남편 고상길이 남긴 유언장과 등기부등본입니다. 당신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불레가 나타납니다. 68세 동료는 말자의 모습을 봅니다. 말자야, 또 아들한테 구박받았구나. 불레의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불레야, 오늘이 내 칠순이야. 칠순이라고? 불레가 깜짝 놀랍니다. 그럼 잔치해야 되는 거 아냐? 잔치는 무슨? 말자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아들이 미역국이라도 끓여준다고 하더라. 미역국이라도? 불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칠순 잔치에 미역국이라도라니. 그래도 어쩌겠어. 내 자식인걸. 새벽 6시 30분 골프장에 첫 손님들이 나타납니다. 말자는 화장실로 몸을 숨깁니다. 변기 위에 앉아 다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소유자 정말자. 당신이 나한테 남겨준 이 땅을. 남편 고상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말자야, 아들이 탐욕에 눈멀면 내가 직접 밝혀라. 유언장 마지막 줄을 읽습니다. 화장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박 사장님 오셨다. 도윤의 흥분한 목소리입니다. 어서 가서 인사드려요. 지혜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말자는 서류를 다시 숨깁니다. 박춘배 사장이 왔군요. 자신의 땅을 가로채려는 탐욕가가요. 좋아, 오늘 한번 보자. 말자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화장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햇살, 그 햇살이 말자의 얼굴을 비춥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아들과 며느리가 박 사장에게 아부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박 사장님, 정말 좋은 투자처예요. 이 땅값이 곧 10배는 오를 거예요. 말자는 주먹을 꽉 쥡니다. 10배요? 원래 주인도 모르고 10배라고요? 두고 보자. 말자가 중얼거립니다. 오늘 내 칠순에 정말 재미있는 선물을 준비해야겠구나. 화장실에서 나온 말자는 걸레를 들고 복도를 걷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더 이상 구부정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이 골프장의 진짜 주인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 9시 클럽하우스 VIP룸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하하. 박 사장님, 정말 좋은 제안이에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들뜹니다. 명품 양복을 차려입은 도윤이 박춘배에게 깍듯이 인사합니다. 이 골프장 재개발하면 최소 100억은 나올 거예요. 56세 박춘배 사장이 시가를 피워 물며 웃습니다. 도윤 차장, 자네 정말 똑똑하군. 박 사장의 배가 불룩 나온 모습이 탐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땅 소유자가 누구라고 했나? 신지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아, 그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지혜가 교활한 미소를 짓습니다. 어차피 치매 걸린 늙은이 하나예요. 치매? 박 사장이 관심을 보입니다. 네, 저희 시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없어요. 지혜가 거짓말을 태연하게 합니다. 병원에서도 치매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말자가 손을 멈춥니다. VIP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가 들립니다. 치매라고요?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고요?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하지? 박 사장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걱정 마세요. 도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이미 가짜 진단서도 준비했어요. 가짜 진단서? 네,
제가 아는 의사한테 부탁해서 만들었어요. 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치매 중기 진단서예요. 이것만 있으면 법적으로 무능력자 취급받거든요. 말자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었다고요? 자신의 친자식이요? 와, 정말 치밀하네. 박 사장이 감탄합니다. 그럼 할머니 동의 없이도 계약할 수 있겠군. 물론이죠. 지혜가 거들어줍니다. 게다가 저희가 후견인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후견인? 네, 이것도 이미 신청해뒀어요. 지혜가 다른 서류를 보여줍니다. 시어머니를 무능력자로 만드는 서류예요. 말자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무능력자라고요? 70년을 살아온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들겠다고요? 훌륭해. 그럼 이제 걱정 없겠네. 박 사장이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반발하면 어떡하지? 반발은 무슨요? 도윤이 비웃습니다. 어차피 곧 죽을 늙은이인데 뭘 반발해요? 곧 죽을 늙은이라고요?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게다가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면 꼼짝 못해요. 지혜가 차갑게 말합니다. 정신병원이라고 해도 되고요. 정신병원? 박 사장이 되묻습니다. 네, 치매 진단서 있으니까 강제 입원도 가능해요. 지혜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늙은이들은 정신병원이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말자는 벽에 기대서 몸을 지탱합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겠다고요? 하하, 정말 완벽한 계획이군. 박 사장이 크게 웃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계약하자고. 네. 저녁 8시에 할머니 데려올게요. 도윤이 신나게 대답합니다. 이제 몇십억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군. 몇십억은 무슨요? 지혜가 교정합니다. 100억도 넘을 거예요. 100억. 세 사람이 동시에 소리를 지릅니다. 정말요? 100억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물론이지. 이 골프장 땅값만 해도 그 정도야. 박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게다가 재개발하면 몇 배는 더 뛸 거고. 와, 대박이다. 지혜가 손뼉을 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동네 최고 부자네. 강남의 빌딩도 살 수 있겠어. 도윤과 지혜가 서로 손을 맞잡습니다. 말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도 끝으로 휘청거리며 걸어갑니다. 그때 VIP룸에서 더 충격적인 말이 들립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계속 방해하면 어떡하죠? 지혜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방해? 박 사장이 시가를 빼물며 말합니다. 늙은이 하나 조용히 시키는 건 어렵지 않지. 무슨 뜻이에요? 도윤이 묻습니다. 요양원에서 사고 나는 일이 종종 있거든. 박 사장의 목소리가 섬뜩해집니다. 넘어져서 머리 다치거나 약 잘못 먹거나. 말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자신을 해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니요.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없어지면 더 편하긴 해요. 당연하지. 재산도 다 우리 거고. 도윤이 동조합니다. 어차피 쓸모없는 늙은이잖아요. 쓸모없는 늙은이라고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요? 말자는 경로당 뒤편 벤치로 걸어갑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습니다. 여보, 죽은 남편을 부릅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쁜 아이였나요?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70년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이불레가 나타납니다. 말자야, 여기 있었구나. 불레가 말자 옆에 앉습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어? 불레야. 말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뭐라고? 불레가 깜짝 놀랍니다. 가짜 치매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겠다고. 말자가 울면서 말합니다. 게다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겠다고, 아니면 요양원에서 사고를 내겠다고. 세상에, 그런 악마 같은 자식이 어디 있어. 불레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립니다. 말자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불레야, 사실은. 말자가 봉투를 열어 보입니다. 이 골프장이 전부 내 거야. 뭐라고? 불레의 눈이 커집니다. 여보가 죽기 전에 이 모든 땅을 내 이름으로 해놨어. 등기부등본을 불레에게 보여줍니다. 이 골프장뿐만 아니라 주변 땅까지 전부 내 소유야. 세상에. 그럼 넌 이 동네 최고 부자잖아. 맞아. 말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100억이 아니라 1000억도 넘는 재산이야. 불레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럼 넌 지금까지 왜 청소를 했던 거야? 아들이 탐욕에 눈멀지 않길 바랐거든. 말자가 서류를 다시 넣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 아들은 이미 악마가 되었어.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말자의 칠순 생일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불레야, 오늘 저녁이 재미있겠구나. 말자의 눈빛이 변합니다. 더 이상 슬픈 눈빛이 아닙니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말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낡은 단독주택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냉기가 스며듭니다. 아들 부부는 이미 나가고 없습니다. 아마 계약 준비로 바쁠 것입니다. 말자는 안방으로 걸어갑니다. 남편 고상길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40년 전 결혼 사진입니다. 여보, 오늘 우리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사진에 대고 말합니다. 가짜 치매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말이야. 눈물이 또 흘러내립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자는 옷장을 엽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냅니다. 남편이 남긴 유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상자를 열자 서류 봉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래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말자에게. 남편의 필체입니다. 손이 떨리며 편지를 펼칩니다. 사랑하는 말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너 혼자 두고 가서. 말자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나는 우리 아들 도윤이 걱정된다.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은 아이였거든. 혹시 내가 죽은 후에 너를 괴롭히면 이 서류들을 사용해라. 서류들이라고요? 말자는 봉투를 열어봅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골프장 소유권 증서. 모든 서류에 정말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말자야, 이 모든 땅은 내 것이다. 골프장뿐만 아니라 주변 땅까지 모두 내 이름으로 해놨다. 말자의 눈이 커집니다. 총 재산이 1,500억 정도 될 것이다. 하지만 평생 감춰라. 아들이 착한 마음을 유지하길 바라며. 1,500억이라고요? 말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들이 탐욕에 눈멀어서 너를 괴롭히거나 해치려 한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밝혀라. 내가 이 지역 최고 부자라는 것을. 편지를 읽으며 말자의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 김철수에게 연락해라. 그가 모든 것을 도와줄 것이다. 전화번호 010-2345-6789. 김철수 변호사라고요? 말자는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남편의 친구였던 분입니다. 말자야, 내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말고. 너는 이 땅의 주인이니까. 편지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들이 배신하면 용서하지 마라. 정의로 심판하라. 말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말자는 전화기를 들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김철수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자라고 합니다. 아, 말자 여사님.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상길 형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시군요. 네, 오늘 편지를 읽었어요. 혹시 도윤 씨가 문제를 일으켰나요? 김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네,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요. 뭐라고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놀랍니다.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상길 형님이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군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드렸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 갈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1시간 후에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를 끊은 말자는 거울을 봅니다. 70년을 살아온 얼굴이지만 이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1,500억 재산의 주인입니다. 말자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옷이 아니라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정장을 꺼냅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입니다. 20년 만에 꺼내는 옷입니다. 거울을 다시 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험이 느껴집니다. 오후 3시 김철수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고층 빌딩 15층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말자 여사님, 김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60세 정도의 품이 있는 분입니다. 상길 형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두셨군요. 말자가 서류들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서류가 진본이에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재산이군요. 이 골프장 부지만 해도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요? 네, 그리고 주변 상업지역까지 합치면 정확히 1,510억 정도 됩니다. 말자가 숨을 들이킵니다. 1,510억이라니요. 그럼 여사님은 이 지역 최고 부자시군요. 그런 것 같아요. 말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 모든 걸 모르고 있나요? 네, 남편이 일부러 숨겨두라고 했거든요.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 도윤 씨의 행동을 보니 형님의 걱정이 맞았군요.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자가 간절하게 묻습니다. 일단 가짜 진단서부터 무효화시켜야 해요. 김 변호사가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후견인 신청도 취소시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여사님이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오늘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으시겠어요? 네, 당장 하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저녁 8시 계약 자리에서 깜짝 선물을 준비해드리죠. 김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습니다. 오후 5시 말자는 정신과 병원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정상입니다. 여사님은 매우 건강하세요. 의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치매는커녕 기억력도 또렷하시고요. 진단서를 받은 말자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변호사님, 진단서 받았어요. 완벽합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군요. 오늘 저녁이 기대되네요. 말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다시 거울을 봅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청소부 정말자가 아니라 1,500억 재산의 주인 정말자입니다. 여보, 오늘 밤에 우리 아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겠어요. 남편 사진에 대고 말합니다. 탐욕에 눈먼 자식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겠어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곧 저녁 8시가 될 것입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저녁 6시 클럽하우스 VIP룸이 화려하게 꾸며집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테이블을 비춥니다. 한도윤과 신지혜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보, 계약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 지혜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완벽해. 도윤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가짜 치매 진단서도 있고 후견인 서류도 준비했어. 그럼 오늘 밤이면 우리가 100억 부자네. 지혜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때 박춘배 사장이 나타납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시가를 물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사장님. 도윤이 깍듯이 인사합니다. 준비는 다 됐나? 박 사장이 테이블을 둘러봅니다. 물론이죠. 지혜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할머니도 곧 데려올 거예요. 그 늙은이가 반발하지 않을까? 박 사장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걱정 마세요. 도윤이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냅니다. 이것만 있으면 조용해져요. 그게 뭐지? 수면제예요. 도윤이 설명합니다. 만약 엄마가 소란 피우면 이걸 놓을 거예요. 박 사장이 감탄합니다. 정말 치밀하군. 당연하죠. 지혜가 거들어줍니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나요. 그때 VIP룸 문이 열립니다.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3명의 정장 차림 투자자들입니다. 각자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사장이 맞이합니다. 이분들이 한도윤 차장과 신지혜 씨예요. 안녕하세요. 도윤과 지혜가 인사합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이 골프장 정말 좋은 위치네요. 맞습니다. 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재개발하면 최소 1,000억은 나올 거예요. 1,000억. 투자자들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요? 물론이죠. 지혜가 끼어듭니다. 이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박 사장이 지도를 펼칩니다. 여기 보세요. 빨간색 펜으로 표시된 넓은 땅이 보입니다. 이 모든 땅이 우리 것이 될 거예요. 대단하군요. 투자자들이 감탄합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정말 동의할까요? 한 투자자가 의심스럽게 묻습니다. 동의는 무슨요? 도윤이 비웃습니다. 치매 걸린 늙은이가 뭘 알겠어요. 가짜 진단서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세요. 중증 치매 환자예요. 오, 그럼 문제 없겠네요. 투자자들이 안심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후견인이거든요. 지혜가 다른 서류를 보여줍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6시 30분 VIP룸이 점점 떠들썩해집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고급 안주가 차려집니다. 건배. 박 사장이 잔을 들어 올립니다. 오늘 우리의 성공을 위해. 건배. 모든 사람이 잔을 부딪힙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우리가 이 지역 최고 부자들이에요. 지혜가 흥분해서 말합니다. 상상해봐요. 100억이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도윤도 들뜹니다. 강남의 빌딩도 사고, 외제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두 사람이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때 박 사장이 시간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언제 오지? 곧 데려올게요. 도윤이 휴대폰을 봅니다. 7시까지는 올 거예요. 그럼 계약은 8시에 하자고. 박 사장이 제안합니다. 완벽해요. 지혜가 동의합니다. 그 시각 골프장 주차장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나타납니다. 김철수 변호사의 차입니다. 차에서 내린 말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위험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여사님, 준비되셨나요? 김 변호사가 묻습니다. 네, 완전히 준비됐어요.
말자의 목소리가 당당합니다. 그럼 들어가시죠. 두 사람이 클럽하우스로 걸어갑니다. 말자의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더 이상 구부정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당당한 사업가의 걸음걸이입니다. VIP룸에서는 여전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하하. 박 사장이 크게 웃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었군. 맞아요. 도윤이 거들어줍니다. 바보 같은 엄마 덕분에 우리가 대박 났어요. 바보 같은 엄마라고? 지혜가 웃습니다. 치매 걸린 늙은이니까 바보 맞죠? 하하. 모든 사람이 웃습니다. 악독한 웃음소리입니다. 그때 VIP룸 문이 똑똑 노크됩니다. 들어오세요. 박 사장이 말합니다. 문이 열리고 웨이터가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손님? 도윤이 되묻습니다. 네, 정말자 여사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아, 우리 엄마구나. 도윤이 시계를 봅니다. 벌써 7시네. 빨리 데려와. 지혜가 명령합니다. 그런데 웨이터가 머뭇거립니다. 뭔데? 정말 고급스럽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고급스럽게? 도윤이 의아해합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분도 함께 오셨고요. 변호사? 박 사장이 놀랍니다. 네, 김철수 변호사라고 하시는데요. VIP룸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입니다. 김철수 변호사? 도윤이 중얼거립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지혜도 불안해집니다. 왜 갑자기 변호사를 데려왔을까? 박 사장이 의심스럽게 말합니다. 혹시 뭔가 알아챈 건 아닐까? 설마요. 도윤이 손사래를 칩니다. 우리 엄마가 뭘 알겠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습니다. 일단 데려와 봅시다. 박 사장이 결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웨이터가 나갑니다. VIP룸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괜찮을 거야. 도윤이 자신을 달래듯 말합니다. 어차피 치매 환자인데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모든 사람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곧 진짜 주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1,500억 재산의 진짜 주인이 말입니다. 저녁 7시 10분 VIP룸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정말자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한도윤이 입을 벌립니다. 평소 보던 구부정한 청소부 모습이 아닙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위엄 있는 여성이 서 있습니다. 엄마.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자의 목소리가 당당합니다. 더 이상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 뒤로 김철수 변호사가 따라 들어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넵니다. 박춘배 사장이 명함을 받아보며 당황합니다. 김철수 변호사라고요? 네, 말자 여사님의 변호사입니다. VIP룸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긴장감이 감돕니다. 신지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님, 왜 갑자기 변호사까지? 왜냐고요? 말자가 지혜를 쳐다봅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려고요. 재산이요? 도윤이 비웃습니다. 엄마, 무슨 재산이 있다고. 이 골프장 말이에요. 말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골프장이 전부 제 소유거든요. 뭐라고요? 박 사장이 놀랍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엽니다. 여기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서류를 테이블에 올립니다. 소유자 정말자. 투자자들이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정말이네요.
한 투자자가 놀라며 말합니다. 도윤이 서류를 빼앗아 봅니다. 이게 무슨, 믿을 수 없어요. 지혜도 서류를 확인합니다. 분명히 시어머니는 청소부인데, 청소부가 맞았어요. 말자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골프장의 주인이기도 해요. 박 사장이 어리둥절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청소를 하신 거죠? 남편이 유언으로 남겼거든요. 말자가 설명합니다. 아들이 탐욕에 눈멀지 않을까봐 숨기고 살라고 했어요. 김 변호사가 덧붙입니다. 고상길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하셨습니다. 그럼 도윤이 말을 더듬습니다. 우리가 계약하려던 땅이 전부 제 땅이에요. 말자가 확인시켜줍니다. 골프장뿐만 아니라 주변 상업지역까지 모든 게 제 소유예요. 투자자들이 웅성거립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한 거죠? 진짜 주인도 모르고 계약하려고 했다는 거네요. 박 사장이 식은땀을 흘립니다. 그렇다면, 네, 여러분은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도윤 씨와 지혜 씨가 여러분을 속인 거죠. 사기라고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도윤이 서둘러 변명합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말자가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냅니다. 이걸 들어보시죠. 녹음기를 켭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치매 걸린 늙은이가 뭘 알겠어요. 글자도 제대로 못 읽는 분이라 걱정 없어요. 바보 같은 엄마 덕분에 우리가 대박 났어요. VIP룸이 얼어붙습니다. 투자자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건 지혜가 당황합니다. 언제 녹음한 거예요? 오늘 오전부터요. 말자가 답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들었거든요. 녹음기에서 더 충격적인 말들이 나옵니다. 요양원에서 사고 나는 일이 종종 있거든. 넘어져서 머리 다치거나 약 잘못 먹거나. 박 사장의 목소리입니다. 투자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이건 살인 계획 아닌가요? 맞습니다. 김 변호사가 확인합니다. 살인 미수 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박 사장이 얼굴이 새하얗게 됩니다. 저는 그냥이 아니에요. 말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칠순 생일에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분노의 눈물입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혜도 따라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말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엄마, 제발. 도윤이 애원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말자가 되묻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으면서 가짜 진단서를 테이블에 던집니다. 이게 뭐예요? 투자자들이 진단서를 봅니다. 가짜 치매 진단서네요. 정말 악질이군요. 게다가 후견인 신청까지 했어요.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보여줍니다. 말자 여사님을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세상에. 투자자들이 경악합니다. 이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박 사장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김 변호사가 막습니다. 경찰이 곧 올 거예요. 경찰이요? 박 사장이 떨립니다. 네, 사기죄와 살인미수 교사죄로 신고했거든요. 그때 VIP룸 문이 열립니다. 경찰관 3명이 들어옵니다. 박춘배 씨, 한도윤 씨, 신지혜 씨 맞습니까? 네.
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냅니다. 체포라고요? 도윤이 절망합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말자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봅니다. 도윤아,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어떻게 내 아들이겠니? 경찰관들이 세 사람을 끌고 나갑니다. VIP룸에는 말자와 김 변호사, 그리고 투자자들만 남습니다.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투자자가 감탄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골프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말자가 창밖을 봅니다. 골프장이 달빛에 비쳐 보입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말자가 돌아서서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 거예요. 이틀 후 경찰서 조사실에서 한도윤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수갑을 찬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한도윤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경찰관이 엄숙하게 말합니다. 가짜 진단서를 만든 게 맞습니까? 네. 도윤의 목소리가 작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건 도윤이 머뭇거립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해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경찰관이 녹음기를 재생합니다. 박춘배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요양원에서 사고 나는 일이 종종 있거든. 도윤이 대답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런 방법도 있군요. 이것도 농담이었다고 하실 건가요? 경찰관이 차갑게 묻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각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자가 기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당당한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자입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집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받아 적습니다. 저는 70년을 살면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말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것도 제 친자식에게서 말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듭니다. 여사님, 아드님이 정확히 무엇을 했나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립니다.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를 요양원에 보내서 사고를 내려고 했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합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럼 여사님의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 골프장을 포함해서 총 1,500억 원 정도 됩니다. 1,500억. 기자들이 놀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여사님이 이 지역 최고 부자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청소부로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사셨나요? 남편이 유언으로 남겼거든요. 말자가 설명합니다. 아들이 탐욕에 눈멀지 않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결국 아드님은 네, 탐욕에 눈이 멀었어요.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제 칠순 생일에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기자들이 조용해집니다. 모두 말자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말자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다고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앞으로 이 골프장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한 기자가 묻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꿀 겁니다. 말자가 발표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센터,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원으로요. 정말 멋진 계획이군요. 기자들이 감탄합니다. 그럼 아드님과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질문에 말자가 잠시 침묵합니다. 저는 말자가 깊게 숨을 쉽니다. 제 아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시각 텔레비전에서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 방송을 보는 도윤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엄마. 도윤이 텔레비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정말 날 용서 안 할 거야? 같은 방에 있던 박춘배가 비웃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그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잖아.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도윤이 변명합니다. 돈 때문에 그랬을 뿐이에요. 돈 때문이라고? 박 사장이 코웃음을 칩니다. 그게 더 나쁜 거 아냐? 신지혜도 옆 감방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끝장이야.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기자회견이 이어집니다. 여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자가 묻습니다. 말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봅니다. 전국의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이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참지 마세요. 말자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립니다. 여러분은 당당할 자격이 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그 자식이 여러분을 배신한다면 말자가 잠시 멈춥니다. 용서하지 마세요. 정의로 심판하세요. 기자회견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찹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모여서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저분 말이 맞아. 한 할머니가 말합니다. 우리가 왜 자식들한테 당해야 해? 그래,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야지. 다른 할아버지가 동조합니다. 이불레도 방송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말자야, 정말 잘했어.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찾았구나. 방송이 끝나고 말자는 골프장을 걸어갑니다. 이제 이곳의 진짜 주인으로서 걷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붉은 노을이 골프장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말자는 남편의 무덤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여보, 오늘 우리 아들을 단죄했어요. 무덤 앞에서 말합니다. 당신이 걱정했던 일이 정말 일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말자의 머리카락을 날립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 거예요. 당신이 남겨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주인으로 살 거예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집니다. 피고인 한도윤, 사기죄 및 문서 위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립니다. 피고인 신지혜, 사기 공모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지혜가 무너져 내립니다. 피고인 박춘배, 사기죄 및 살인미수 교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됩니다. 방청석에 앉은 말자는 조용히 지켜봅니다. 감정의 동요 없이 차분한 표정입니다. 어머니. 도윤이 방청석을 향해 소리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말자는 일어서서 법정을 나갑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엄마. 도윤의 절규가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정말 한 번만요. 하지만 말자는 이미 문을 나가버렸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사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말자가 차분하게 답합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드님이 용서를 구했는데도 마음이 안 바뀌시나요? 용서는 진정한 참회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말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단지 감옥이 무서워서 용서를 구한다고 그걸 진정한 참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저녁 말자는 골프장에서 특별한 행사를 엽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동네 아이들, 청소부 동료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골프장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말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더 이상 부자들만의 공간이 아니에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곳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블레가 앞으로 나옵니다. 말자야, 정말 고마워. 우리 같은 청소부도 이제 당당하게 여기 올 수 있겠구나. 블레야, 우리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야. 말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이곳의 주인이야. 그때 한 할머니가 손을 듭니다. 말자 여사님, 저희도 용기를 얻었어요. 어떤 용기요? 저희 아들도 저희를 무시했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여사님 보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왜 당해야 하는지를요. 다른 할아버지도 일어납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구박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당당하게 삽시다. 더 이상 구부정하게 살지 마세요. 박수 소리가 골프장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그 시각, 감옥에서 도윤이 면회실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빈 의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도윤, 면회 시간 끝났어. 교도관이 말합니다. 조금만 더요. 도윤이 애원합니다. 혹시 우리 엄마가 올지도 몰라요. 벌써 3시간째야. 안 와. 교도관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옆 면회실에서는 지혜가 울고 있습니다. 어떡해, 정말 어떡해. 내 인생이 완전히 끝장났어. 박춘배는 독방에서 벽을 치고 있습니다. 젠장, 그 할머니 때문에. 1,500억이 코앞에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탐욕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골프장에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말자가 직접 현장을 지휘합니다. 여기는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 볼장으로 만들어주세요. 저기는 아이들 놀이터로요. 그리고 가운데는 모든 주민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원으로요. 건설업체 직원들이 열심히 작업합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현장에 나타납니다. 여사님,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시네요. 김 변호사님, 상길이가 기뻐할 것 같아요. 말자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1,500억짜리 골프장을 주민들에게 내준다고 하니 처음엔 말렸는데요. 김 변호사가 웃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정말 옳은 일인 것 같아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잖아요. 말자가 답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요. 그때 이블레가 뛰어옵니다. 말자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도윤이가 탈옥했대. 뭐라고? 말자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지금 경찰들이 찾고 있어. 그리고 여기로 올 거라고 해. 말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합니다. 올 테면 와라. 이제 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저녁 8시 골프장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한도윤이 담을 넘어 들어옵니다.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말자는 클럽하우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엄마. 도윤이 나타납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왜 탈옥했니? 말자가 차분하게 묻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어서요. 도윤이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말자가 되묻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도윤이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후회는 늦었어. 말자가 일어섭니다.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도윤이 발끝에 매달립니다. 제발요. 하지만 말자는 도윤을 밀어냅니다. 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경찰들이 골프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봅니다. 엄마, 정말 끝인가요? 말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한도윤, 꼼짝 마. 경찰들이 소리칩니다. 도윤은 체포되어 끌려갑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부르면서 엄마, 엄마. 하지만 말자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탐욕에 눈먼 아들과의 인연도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1년 후 봄이 찾아온 골프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푸른 잔디밭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네와 미끄럼틀에서 노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바둑을 두는 할아버지들, 게이트볼을 즐기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자는 새로 지어진 문화센터 앞에 서 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고산길 정말자 문화센터. 남편과 자신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꾸던 모습이에요. 말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블레가 다가옵니다. 이제는 문화센터 관리소장이 되었습니다. 말자야,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왔네. 그러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말자가 웃으며 답합니다. 문화센터 안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에서는 어르신들이 고향의 봄을 부르고 있고, 컴퓨터 교실에서는 할머니들이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요리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말자도 앞치마를 두르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여볼게요. 강사가 설명합니다. 와, 정말 맛있겠다. 참가자들이 즐거워합니다. 말자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좋습니다. 거창한 재벌의 삶보다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행복이 더 소중합니다. 오후 2시, 말자는 문화센터 사무실에서 김철수 변호사를 만납니다. 여사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 변호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어떤 소식이요? 도시에서 이곳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벤치마킹이요? 네, 골프장을 주민 문화 공간으로 바꾼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해요. 말자가 놀랍니다.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여사님이 만든 모델이 전국적으로 화제거든요. 김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희망의 상징이라니 과분한 말씀이에요. 과분하지 않아요. 김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여사님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립니다. 한 할머니가 들어옵니다. 말자 여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말자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여사님 덕분에 제가 달라졌거든요. 어떻게요? 저희 아들이 저를 무시했는데 여사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는 아들이 저를 존중해줘요. 정말 다행이네요. 말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시각, 감옥에서는 한도윤이 독방에 앉아 있습니다. 탈옥 시도로 형량이 늘어나 이제 5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벽에는 어머니의 신문 기사가 붙어 있습니다. 골프장을 주민에게 내준 정말자 여사라는 제목입니다. 도윤이 기사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다시는 자신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지혜도 여자 교도소에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1,500억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었는데. 박춘배는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것입니다. 젠장, 그 할머니만 없었으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저녁 6시, 말자는 남편의 무덤을 찾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 오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화센터에 오셨어요. 무덤 앞에서 말합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정말 예뻐요. 꽃을 바치고 물을 부어줍니다. 우리 아들 도윤이는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목소리가 잠시 슬퍼집니다. 가끔은 용서해야 하나 생각도 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듭니다. 여보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말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정말 소중해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말자는 문화센터로 돌아갑니다. 저녁 7시 문화센터에서는 주민회의가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말자가 회의를 진행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듭니다. 텃밭 가꾸기는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다른 할머니가 동조합니다. 우리가 직접 채소를 기르면 건강에도 좋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년 봄에 시작해보죠. 말자가 결정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말자 여사님, 오늘도 감사했어요. 내일 또 만나요. 인사를 나누는 목소리들이 따뜻합니다. 밤 9시 문화센터가 조용해지자 말자는 혼자 앉아 생각합니다. 1년 전 이맘때 자신은 구부정한 청소부였습니다. 아들에게 무시당하고 며느리에게 학대받는 불쌍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당한 이 지역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혼잣말을 합니다. 그때 문득 카메라를 의식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지켜본 시청자들을 생각합니다. 말자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자의 목소리가 진지해집니다. 참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그 자식이 여러분을 배신한다면 말자가 잠시 멈춥니다.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의로 심판하시겠습니까? 카메라가 말자의 단호한 눈빛을 비춥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말자가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밖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 문화센터를 비추는 따뜻한 불빛, 그리고 말자의 평온한 미소. 모든 것이 완벽한 해피엔딩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정말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식이 부모를 배신했을 때 용서해야 할까요? 정의로 심판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